예, 도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를 지나 그리스 옆 동네 로마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 뭔지, 대한민국 제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공화정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 전에 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동굴의 그림인데 이렇습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둡고 습기 차고 좀 쉽게 말해서 햇볕이 없는 좀 우울한 곳이죠. 어두운 곳이죠. 쭉쭉 늘어지고 처진 곳이죠. 그런데 이런 동굴에서 연극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세계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계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불빛을 보고 세상은 밝은 곳이 있을지도 몰라, 또 다른 세상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불빛을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맑은 공기, 바람, 시원한 바람, 그리고 작고 예쁘게 위에 하늘 위에서는 구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쌤이 적은 말인데 동굴 밖에 세상이 있다. 여기가 세상의 다가 아니다. 인생은 오늘이 다가 아니다. 동굴 밖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방법은 선생님은 살아보니까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나의 어떤 진로, 꿈, 미래의 직업 이거 잘 모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직업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까지는 잘 모르죠. 이거 찾기는 어렵죠. 그런데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책을 읽고, 듣고, 쓰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런 새로운 세상에 언젠가는 여러분들 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좀 지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좋아 독서고 듣기고 쓰기고 말이 좋아 그렇지 이거 사실 쉬운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중학생 이런 기초적인 활동을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도원중학교 2학년 선생님 수업 듣는 모든 학생은 때가 되면은 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 가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문제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보기가 5번은 없네요. 예, 이렇게 문제 2개 만드십시오. 예, 그 다음에 로마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먼저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여기가 이제 로마 아닙니까? 로마 지도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로마, 여기가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 지역, 여기는 이제 오늘날의 스페인, 에스파냐, 여기가 프랑스, 독일 지역, 여기가 영국, 굉장히 유럽 세계 다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세계, 헬레니즘 세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오늘날의 국가 튀르키예까지 다 차지했네요. 로마가. 이 로마가 처음에는 이 조그마한 도시 국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그리스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폴리스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평민이
평민이 중무장 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니까 그 이 사람들이 무엇을 다했다? 의무를 다하자 권리를 요구하겠죠. 평민들이 권리를 요구하면서 귀족 세력이 좀 약화가 됩니다. 이때 왕은 귀족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평민과 손잡습니다. 어떤 평민? 무장한 보병.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귀족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귀족은 왕을 몰아내고 귀족은 집정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집정관은 집행하다, 정책을, 그 다음에 관은 관리, 요즘 말로는 이제 막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귀족이 집정관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귀족으로 구성된 원로원도 만듭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귀족이 다스리는 정치체제, 귀족정이라고 합니다. 귀족정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집정관, 원로원. 그러면은 누가 짜증납니까? 평민들은 짜증나죠. 나는 중무장 보병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보이는데 왜 나의 권리는 없어? 왜 권리는 너것만 다 차지해? 라고 하면서 평민들이 투쟁을 합니다. 잘했습니까? 평민들은 투쟁을 잘했습니까? 예, 잘했죠. 한번 봅시다. 평민들은 무력투쟁을 합니다. 귀족 집에 막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으면 이런 식입니다. 무력투쟁의 방법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의 권리는 누가 가만히 있어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투쟁해야 나의 권리가 생깁니다. 무엇을 만드느냐? 평민에는 쉽죠? 평민들이 만든 의회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호민관, 보호하다, 보호호, 그 다음에 백성민, 시민민, 그 다음에 관리. 전부 다 호민관, 평민에는 평민의 입장이죠. 귀족의 입장은 무슨 관? 집정관. 기억납니까? 집정관. 그 다음에 원로원. 평민의 이익은 한 번 더 적어볼까요? 평민의. 그 다음에 호민관. 그러니까 귀족의 입장과 평민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게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은 다시 말해 왕이 없는 정치 시스템인데 문제는 귀족과 평민의 균형, 세력 균형, 요게 이제 공화정입니다. 무엇은 없다? 왕은 없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 앞에 정확하게 민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귀족의 특권을 인정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공화국은 왕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왕도 없지만은 귀족의 특권도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는 말은 시민이 주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이죠. 참 좋죠? 자, 그건 그렇고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평민은 인정받았죠. 평민이 누구와 세력이 비슷합니까? 귀족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평민은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으니까 인정받았죠. 눈부신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나갔을까요? 나갔죠. 그리고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삼다. 이거 지도 한번 볼까요? 교과서 지도인데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로마 앞바다는 지중해인데 호수죠. 아프리카 북쪽이 카르타고까지 다 정복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제국으로 성장했다. 누구 때문에? 인정받은 평민 때문에. 그러면은 평민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것은 황무지와 노동에 시달리는 가족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군인들 대체로 이제 젊은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빠들 아니겠습니까? 이 군인들이 이 전쟁터로 갔겠죠. 전쟁터로, 그러니까 여기 다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로마에서 다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가고 나니까 농토가 버려졌죠. 버려진 농토에는 풀, 바위 덩어리 이런 거 황무지만 남았죠.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의 엄마는 귀족의 집에서 노동을 했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죠. 귀족 집에서 노동하면서. 그리고 정복지 토지는 귀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가 이제 평민들이 영토를 넓혔으면 평민도의 땅을 같이 차지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힘 있는 귀족의 소유가 됐습니다. 귀족은 그 다음에 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쟁의 포로 노예를 이용해서 대농장은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라티푼디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선생님 컴퓨터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노예는 왜 일시키면 왜 잘 살 수 있습니까? 노예한테는 월급을 안 줘도 되죠. 일만 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대농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곡물은 싼 값에 거래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요 말 이해됩니까? 노예한테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 인건비가 없으니까 대농장에서 곡식이 나오면은 싼 값에 팔 수가 있죠. 자영농 농민들은 노예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좀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영농은 뭐냐? 자는 스스로 자자고 영은 영업하다. 농사를. 그러면은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는,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겠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조금 나오는데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비싸게 팔립니다. 자영농 농민의 곡식은. 그래서 비싸게,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서 싼 거 사겠습니까? 여기 비싼 거 사겠습니까? 그렇죠. 몰락할 수밖에 안 팔리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영농 농민에게는 무엇만 남다? 가난과 무엇만 남았을까요? 절망만 남았다. 그러니까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는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평민을 살려야 되겠죠. 평민을 살리고 그 다음에 공화정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살아야 공화정이 유지가 됩니까? 공화정은 이야기했죠. 귀족과 평민이 함께 있는 게 공화정입니다. 무엇은 없다? 왕은 없다. 이게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평민을 살리는 것이 곧 공화정을 살리는 것이지요. 개혁에 나서다가 암살당했다. 교과서 44페이지를 탐구해 봅시다. 교과서 44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라쿠스의 형제죠. 연설. 여기 로마 스타일 헤어스타일인데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조국을 위해 싸우고 죽어가는 로마 평민 시민에게 남은 것은 햇볕과 공기밖에 없다. 선생님은 가난과 절망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처자식은 데리고 떠돌고 있다.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은 니 죽고 나 죽자죠.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싸웠는데 두 글자 무엇을 다 했다? 의무는 다 했는데 권리는 없다. 미치고 한장하죠. 그래서 그라쿠스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소수 유력자는 뭔가 하면 귀족이죠. 귀족의 대토지 소유 제한, 적당히 헤쳐먹으라 이 말이겠죠. 대토지는 갖지 마. 그리고 토지 재분배하자. 어디 토지에? 여기 있는 토지는 귀족만 갖지 말고 평민도 좀 가지자. 그 다음에 빈민, 가난한 백성에게는 싼 가격으로 곡식을 주자. 그라쿠스 형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기업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 교과서에 있지요. 포에니 전쟁 이후,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반면, 요게 정답이죠. 포에니 전쟁은 뭐냐? 포에니 전쟁은 요겁니다. 여기 카르타고 있죠. 여기하고 전쟁을 하는 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로마가 여기 카르타고하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카르타고를 박살을 내면은 지중해에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는 떼돈 벌겠죠. 요 말입니다. 요게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험에 정답으로 기말고사 문제 내겠습니다. 요렇게 했다. 몰락하였다.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는 공화정을 살리기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와 공화정을 구하기 위해 요렇게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요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로마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변하다. 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지요.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왜 됐습니까? 형제 두 명이 엄청나게 칼을 수십 방 맞고 죽습니다. 형제 두 명 다 아주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암살당하니까 누구의 세력이 너무 귀족의 세력이 너무 세죠. 귀족의 세력이 너무 세니까 평민들은, 시민들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영웅 누구? 전쟁 영웅, 그 이름도 유명한 케이사르라고도 하고요. 전쟁 영웅을 기다립니다. 왜? 영웅이 나타나서 이 더러운 놈들을 아작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웅이 이제 되면 이 사람이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 사람 인기가 이제 평민과 시민들에게 인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왜? 평민과 시민들은 이 사람 대신에 이것들을 죽이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왜 됐을까요? 갈리아를 정복한 카이사르가 암살당합니다. 왜 카이사르가 누가 암살하는가 하면 귀족 세력인데 그 이름도 유명한 브루투스. 대표적으로 브루투스 카이사르의 아주 믿는 신하였고 조카였기도 한데, 이 더러운 놈이 이 사람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곧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될 것 같죠. 그럼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은 로마는 무슨 정이 무너집니까? 공화정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곧 황제가 될 것 같은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니까, 영웅이 암살당하니까 좀 비극적이죠. 슬프죠. 그래서 영웅의 양아들, 실제로는 조카인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권력을 사실상 황제가 됩니다. 이후 로마에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오현제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뭡니까? 현명한 황제. 로마는 완전히 제수 행운이죠.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이어서 로마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로마가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이렇게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때 중국도 최고 전성기 한나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한나라,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페르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도 오현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군인 황제 시대가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좀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되면은 나도 칼 들었네 하면서 또 다른 군인이 앞에 황제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지가 또 한 번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혼란이죠. 황제가 계속 죽죠. 몇 명이나 26명이나 이럴 때 이제 그 게르만족이 침입하면 왜 되겠습니까? 멸망당하겠죠. 자, 그 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공인이 뭐냐? 국가적으로 인정하다. 여기는 공은 국가, 인은 인정. 그리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어딘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오늘날의 이제 그 튀르키예입니다. 여기 튀르키예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로 나누었다. 동서로마로 분열이 되었다 이후에 여기는 이제 동로마, 여기는 서로마.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비잔티움, 여기는 서로마. 자, 서로마는 이제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 동로마 제국은 이후로 1000년간 이어오다가 오스만 투르크 공격으로 멸망당했다. 로마가 1000년 왕국이죠.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그 다음 시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 교과서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로마의 문화 한번 봅시다. 로마의 문화 있네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여기 콜로세움이죠. 이게 인간이 만든, 그 당시 200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대단하죠. 로마. 그 다음에 수도교. 여기가 이제 수도물이 이제 물이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의 도로, 굉장히 이제 건축이 발전했죠. 실용적인 문화가 발전했다. 그 다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했으니까 이제 온 유럽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퍼지겠죠. 기독교가 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문화다라고도 이야기했고, 로마 실용적이다. 그 다음에 로마는 법률도 발전했다. 이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말 한마디 갖고는 안 되겠죠. 인간의 말은 오늘 했는 말이 내일 달라지죠. 그리고 말은 자꾸 이렇게 사람 한 다리 건너면서 말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는 법이 발전했다. 그리고 만민법. 이게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왜 사람의 말은 자꾸 바뀌니까 이런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이 발전했다. 로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적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라쿠스 형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주장한 일, 귀족이 한 일은 뭐냐, 더러운 놈들이 한 일은 뭐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팍스 로마나, 여기는 군인 황제 시대. 자, 아래, 요거는 역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